충청남도 서남부 백제 수도.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고장 부여. 비단 같은 금강이 펼쳐져 있고 발길 닿는 곳마다 전설과 역사가 깃든 땅. 다채로운 매력을 간직한 부여의 풍경을 만나보겠습니다. 백마강 언저리의 성흥산. 그 남쪽 산 기슭에는 천년 고찰 대조사가 있습니다. 6세기 초 백제 시대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대조사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유구한 역사와 특별한 보물을 간직한 사찰입니다. 108계단을 올라 경내에 들어서면은 3층 석탑과 원통 보존을 만날 수 있는데요. 대조사 석탑은 일부만 남아있던 것을 1975년 다시 세운 것입니다. 대조사의 주불전인 원통 보존은 관세음 보살을 모신 정각인데요. 백제 한 승려가 꿈에 관음보살이 황금빛 큰 새로 변해 성흥산 쪽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었고, 실제로 높은 바위에서 황금새와 관음보살상을 만나게 되어 대조사를 짓게 되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원통 보존 위쪽에 서 있는 대조사의 보물 석조 보살 입상. 높이 약 10m. 마치 거대한 돌 기둥을 세워놓은 듯 투박하면서도 웅장한 모습의 불상은 주위의 바위, 소나무와 어우러져 더욱 신비로워 보입니다. 고려 전기 충청 지역에서 유행하던 양식을 지녀 당시 불상 연구에 있어 소중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부여의 도심 번화가에 자리하고 있는 사적 정림사지. 538년 백제 성왕은 지금의 부여인 사비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도성 안에 왕궁과 관청, 사찰들을 건립하면서 그 중심에 정림사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절터에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정림사지 석조 열의 좌성이 남아 당시의 위용을 짐작케 하는데요. 백제의 찬란한 역사 속에서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품은 정림사지. 세계 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자랑스러운 풍경입니다. 부여군 은산면에는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켜온 국수 공장이 또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국수를 만들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밀가루와 물을 섞어 반죽을 하고 기계로 면을 뽑고 있는 이곳은 70년 동안 국수를 생산하고 있는 제면소입니다. 아버지 대부터 시작된 국수 공장을 이어받아 벌써 20년 넘게 국수를 만들고 있다는 2대 사장 이정민 씨를 만났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한때는 술을 힘들어가지고 술을 하도 먹어갖고 알코올 중독까지 걸렸었어요. 다행히 그래도 의술에 나서가지고 지금은 이제 술 한 방울도 안 마시고 하는데 참 힘듭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떤 때는 잠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요. 처음 일할 때보다 많이 자동화됐지만은 면을 반죽하고 건조, 포장하는 일까지 모든 과정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국수 제면. 1990년대 들어서 주변의 여러 국수 공장은 문을 닫았지만은 여전히 이곳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있기에 시간과 정성을 다해 국수를 만듭니다. 은산이라는 지역이 예전부터 장이 엄청 컸었어요. 오일장이. 근데 그것을 오일 만들어가지고 하루 장날 다 팔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5군데가 있었거든요. 지금 다 없어지고 아마 올 지나면은 저 혼자 남을 것 같아요. 더 이제 책임감이 더 막중해지겠죠. 새벽부터 면을 뽑고 야외 건조대에 널리고 말리는 작업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틀 동안 국수를 건조시켜야 하기에 날씨와 바람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귀신도 국수 마르는 건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그려? 건조되는 작업에 따라 염도가 달라지는 국수면 건조한 바람이 불 때보다 장마 전후에 가장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건 태양건조예요. 지금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다 안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건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기법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쫄깃거리면서도 부드럽다고 할까? 그런 맛이 있습니다. 큰 칼을 이용해 건조된 국수를 재단하는 작업. 오랜 전통이 느껴지는 모습인데요. 부모님과 아내의 반대에도 서울의 직장 생활을 접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던 이정민 씨. 이제 그에게 국수는 뿌듯한 자부심이자 삶의 전부가 됐습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 가업을 잊어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지금 이대로 나가다 보면은 이거 언젠가는 대가 끊겨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까지 지금 한 7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욕심이 한 100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부여로 흘러드는 아름다운 금강. 부소산을 휘돌아 흐르는 이 강의 별칭은 백마강입니다. 그리고 백마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는 백제의 역사를 품은 낙화함이 있습니다. 백제가 나당연합군에게 함락되자 3,000명의 궁녀가 이 바위에서 백마강에 투신했다고 전해집니다. 본래 이름은 타사암이었으나 훗날 그 여인들을 꽃에 비유해 낙화암이라고 고쳐 불렀다고 합니다. 백제의 슬픈 역사가 남은 곳에서 아름다운 부여의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푸른 백마강과 아찔한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곳. 죽은
궁녀들의 원혼을 추모하기 위해 세웠다는 정자 백화점까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져 멋스러운 운치를 자냅니다. 백제의 제일 큰 강이란 뜻의 백마강. 당시 일본, 신라, 당나라까지 문물 교역의 큰 길목이 되었던 강은 이제 평화롭고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유유히 흐르는 백마강, 푸른 옷을 입은 낙하암까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부여가 간직한 아름다운 정은 궁남지를 찾았습니다. 바로 백제가 만든 인공호수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은 백제 무왕 시기에 궁궐의 남쪽의 연못을 파고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 섬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잔잔한 연못과 그 안에 정자 포룡정, 그리고 연결된 다리까지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해마다 여름에는 궁남지 주위에 활짝 핀 연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수생식물과 수소생물, 그리고 물새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생태자연 합숙장으로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훗날 백제 무왕이 된 서동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 얘기가 깃들어 있는 아름다운 정원. 고즈넉하고도 수려한 궁남지의 풍경이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 속 백제의 천년 역사가 깃든 보물 같은 땅, 충청남도 부여. 성흥산 기슬, 천년 고찰 대조사가 품은 문화유산을 통해 부여가 간직한 유구한 역사의 숨결을 만나고 정림사지를 통해 찬란했던 백제의 역사와 흔적을 되돌아봅니다. 70년 세월 가업을 이어온 국수 공장에서 열정적인 삶과 치열한 장인 정신을 배우고 백제 서동과 신라 선화공주의 사랑 얘기가 담긴 아름다운 정원 궁남지에서 여유롭고 편안한 힐링까지. 백제의 옛 향기와 수려한 자연이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곳, 바로 부여의 풍경이었습니다.